비행기가 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한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군요. 이동 중에도 전화를 충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잠시만요. 인스타그램 셀피나 급한 이메일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IBM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공항, 기차역 및 기타 공공장소의 USB 포트를 사용하여 기기에서 개인 데이터를 훔친다고 말합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USB 포트에 설치해서 기기 주인의 은행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훔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범죄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교통시설은 금융기관에 이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USB 충전기는 여행할 때 편리하고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할 수 있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IBM 보안의 사이버 보안팀 엑스폴스의 부사장인 케일러 발로는 여행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합니다. 수세기 전에는 해적에게 공격당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절도 사건은 디지털상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충전에 사용하는 USB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카스퍼스키 연구소 직원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외부 소프트웨어와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과정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해독제를 개발하기 위한 발견이었지만 여러분의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불순합니다. 케이블을 조작된 콘센트에 연결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외장 드라이브에 연결되고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과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주스 제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치는 데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디오 제킹인데 이것 또한 조작된 USB 포트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모든 활동이 동영상으로 녹화돼 도둑들이 여러분이 어떤 글자를 입력하고 어떤 종류의 정보를 들여다보는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포트 자체에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케이블만 꽂아두기도 합니다. 발로는 도둑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USB 포트를 분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별한 케이블을 꽂아두고 집에서 노트북을 보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기기에 맞는 케이블을 보고 충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침입해서 개인 정보를 복사합니다. 발로 씨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USB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길에서 주운 칫솔로 이를 닦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에 누가 사용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최신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도 염려해야 할까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안보를 연구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주스 제킹에 대해 알게 된 후 기기에 추가 안전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는 외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이전 운영체제가 설치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거나 USB 오류 수정 모드가 꺼져 있는 경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최신 애플 기기에는 USB 제한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USB 포트를 통해 충전하는 동안 데이터 교환을 금지하는 혁신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델은 데이터에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를 금지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이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큰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급하게 충전해야 할 경우에 공용 USB 포트를 이용하지 마세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어떤 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공공장소에서 USB 충전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라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충전기를 가지고 와서 일반 콘센트에 꽂으세요. 공항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덜 편리하지만 확실히 안전합니다.
USB 포트를 통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특수 USB 케이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USB 케이블은 장치를 충전할 수 있지만 데이터 교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처럼 우리는 특별 모바일 보안 장비를 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스 잭 방지기는 충전 중 신분 도용과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 장치가 전압 상승으로 인해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콘센트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선에 직접 연결되는 플러그일 뿐이니까요. 만약 스마트폰에 연결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사람들조차도 부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전문 RSA 컨퍼런스에서 한 회사가 충전소를 설치해서 참가자들에게 USB 케이블을 제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공 충전기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죠. 결과는 80%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대책에 대해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이버 보안 회의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데프콘에서는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보 보안에 관한 전문가 수십 명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료 충전소에서 자신들의 기기를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심스러운 상자에 개인 기기를 꽂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용 USB 스팟을 사용하여 기기를 충전하나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충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청구서에 다중 인증을 설치합니다. 12자리 암호를 만듭니다. 어머니의 성, 주민번호 뒷번호, 생일이나 주소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모든 계정에 동일한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출장이나 휴가를 가는 동안 도둑이 여러분의 경로를 추적하고 집을 털기 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을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아요. 공항에 앉아있는 동안 어디로 가는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거든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게시하는 사진이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말이죠. 소셜미디어에 탑승권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언뜻 보기에는 승객 이름과 예약 참조 정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권 정보, 이메일 및 로열티 프로그램 번호가 보관되어 있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왕복 티켓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망치겠죠.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허위 신용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권 사진을 탑승권과 함께 꼭 찍어 올려야 진정한 휴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진을 올리기 전에 티켓 번호, 예약 참조 번호와 항공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지우세요. 바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도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이버 범죄자 찰리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찰리는 여러분이 흘리는 음식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목표는 찰리를 굶기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